자,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2021학년도 면접 준비 전략.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특히 말씀드릴 부분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은 면접 자료에 따라서 제출 서류 기반이냐 아니면은 제시문 기반이냐 또는 인성 질문 기반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흔히 얘기하는 제출 서류 기반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많이 쓰이는 면접 방법으로 흔히 자기소개서라든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면접을 보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반면에 제시문 기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처럼 조금 어렵죠. 심층 면접이고요. 제시문은 논술 전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리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15분 전쯤에 면접 전 일정 시간에 제시문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면접을 보는 케이스입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시문을 독해도 해야 되고 분석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가장 세 번째는 인성질문 기반. 보통은 대부분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많이 사용되는 면접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본인들의 가치관을 묻는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계열 적합성 또는 시사 주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부 교과 전형을 내가 쓴다 그러면은 인성 질문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 전형은 제출 서류 기반과 제시문 기반이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은 특히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에서 실시하니까 이 부분 그 대학이 면접이 제시문 기반인지 아니면 제출 서류 기반인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 내용에 따라서 또 분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서 기본 소양 면접이라고 해서 인성 면접과 비슷합니다. 예시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죠. 자, 본인 소개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학과에 왜 왔어요? 충분히 이 강의를 듣는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도 충분히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학업적성 면접은 전공 소양입니다. 주로 이제 제출 서류 기반이랑 같이 연계가 되는데 계열 적합성 관련 교과서 개념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너가 진짜 우리 학과에 오려면은 이 정도의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이러한 면접이겠죠. 자, 그리고 전공 심화 면접. 자, 상당히 어려운 거겠죠.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대학들은 기본 소양 면접을 많이 실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관 도대체 몇 명이 면접을 보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다대일, 다대다 1대1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대일, 개별적으로 혼자 보는 면접입니다. 즉 제가 면접 장소에 들어갔을 때 저 혼자 들어가고 면접관님들은 2명 내지 3명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면접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집단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관님들도 다수이고 면접을 보는 학생들도 다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토론과 토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면접이라고 해서 면접관 한 명이 개별 학생 한 명을 만나는 케이스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의대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보통 아마 여러분들이 면접 전형을 쓴다라면은 다대일 면접 전형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여기 면접 사례 나와 있죠? 다대일. 이 모습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면접 평가에서 도대체 이 면접은 어떠한 평가 포인트를 가지고서 학생들을 선발하는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면접에는 개인 면접, 인성 면접이겠죠? 그리고 집단 면접, 제시문 면접, 다중미니 면접, 미니 이거는 이제 의대 쪽입니다. 그래서 4번은 의대를 쓰지 않는 이상은 거의 일반 대학에서는 활용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1, 2, 3을 가지고서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인성 면접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인 형태의 면접이다. 다대일. 아마 입학사정관님들이 2명 내지는 3명 정도가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주로 면접관이 면접을 진행하며 응시자의 특성, 응답 내용 및 반응에 따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자기소개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문제 해결 능력, 잠재력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고요.
보통 면접 시간은 10분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성서류 제가 가져왔습니다. 인성면접의 예시들. 자, 우리 대학교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번 학생이 맞죠? 이제 아주 가벼운 질문이죠. 그 2번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지원 동기 왜 왔냐? 그 다음에 본인이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동아리는 어떤 활동이냐? 너는 어떤 책을 읽었느냐?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요 예시문항만 보더라도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충분히 연습해서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서류 확인이나 인성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의 부합됨을 강조해야 된다. 저는 이 과에 진짜 필요한 인재입니다를 마지막으로 어필하는 과정이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공에 대한 소양과 열정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리고 인재상에 자신이 적합한 이유와 왜 자신을 뽑아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왜 전공을 선택했는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알려면은 면접 전에 해당 학과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학생들 보면은 그 해당 학과가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이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면접에 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의 자기소개서와 생기부. 아마 여러분들은 생기부가 없으니까 학생부 미보유 대체 서식을 꼼꼼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서류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어떠한 내용을 중얼중얼 적었다라면 실제 그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어디서 평가하느냐? 면접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실제 면접에서 다 걸러집니다. 거짓인지 아닌지. 자, 여기 이런 것들 있죠. 저는 막 이러이러한 책을 읽었어요. 실제 자소서에 썼습니다. 그러면 면접에서는 그 독서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너가 진짜 그 책을 읽었어? 그 책에서 가장 감명 깊은 구절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자기소개서와 생기부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상 질문 목록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면접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면접관이 돼서 이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뭘 질문을 할까 미리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역지사지의 태도죠. 그래서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자신들의 장단점, 롤모델 이런 것들은 미리 한번 페이퍼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서 친구와 같이 거꾸로 주고받으면서 면접 준비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도 실제 면접장에 들어가면 당황스럽습니다.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일부 여학생은 울기도 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자, 여기 나와 있죠.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아서 바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러면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하고 면접관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면 다 들어줍니다. 절대 이것이 점수로 깎이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꼭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혹시 당황스러운 질문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당황해서 말을 못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답변을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도저히 생각했는데도 도저히 답변을 못하겠다. 당연히 못할 수 있죠. 그 답변 못했다고 해서 바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주시면 조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면접에 나오는 모든 질문들을 완벽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객관적으로. 자, 실제 대답하고 있는 자신을 직접 촬영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핸드폰 다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한번 찍어 보세요. 그러면은 본인이 의식하지 못했던 뉘앙스라든가
다리 떨림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핸드폰으로 꼭 찍어달라. 친구한테 찍어주고 같이 봐도 아주 좋은, 제가 봤을 때는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저는 면접 보기 전에 모의 면접으로 친구와 함께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꼭 권유를 해드립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면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 대학교는 화상 면접을 실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면접의 역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질문을 직접 만들어라. 그리고 철저히 준비하고 모의 면접을 진행해라. 그리고 면접은 무조건 처음에 면접에서는 잘 볼 수 없습니다. 반복만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면접의 일반적인 절차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식이겠죠. 일단은 학교에 가시면은 대기실로 안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을 부르면 면접장으로 입실을 하고 거기서 면접관이 질문을 하면은 답변하고 퇴실을 하면 됩니다. 자, 뭐 너무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장에 입실했을 때에는 뭐 이런 분들은 뭐 가볍게 노크를 한 다음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뭐 구체적으로 면접관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 다리를 꼬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자료집에도 나와 있으니까 조금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문 및 답변에서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거죠. 면접위원의 질문을 끝까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즉, 우리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면접관의 질문이 어떤 의도인지를 파악 못하고 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면접이라는 것은 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모습도 보여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경청. 그래서 경청과 이해를 좀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질문이 어렵거나 또는 조금 잘 이해를 못했다. 그러면은 공손하게 다시 한 번만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이러면 다 교수님들이나 입학사 정관님들이 쉽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의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핸드폰 촬영을 통해서 보시면 어느 정도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퇴실할 때에도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 해서 이런 일반적인 절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면접에 이제 실제 사례들 이렇게 쭉 사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구체적으로 면접에서 어떠한 식으로 답변을 할 것이냐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좀 한번 드리면, 자, 사전에 기출문제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면접 문항을 미리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공개된 면접 문항에 답변을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4번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전과 같은 모의 면접 5회 이상은 실시해야 된다. 이 면접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점점 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 전에 면접장에 꼭 가본다. 아마 물리적 거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 주변에 대학이 위치해 있다라면 그 대학의 위치를 한번 찾아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드시 당일날 1시간 전에 도착을 하십시오. 교통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외 없습니다. 면접에 늦는 경우에 들여보내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단정한 옷차림을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서류 제출 기반 면접일 경우에는 학생부 자소서 같이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남는 시간에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면접관의 이제 답변 태도 및 방법 이런 것들은 한번 그냥 가볍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번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즉, 두 갈씩 문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저는 어떠한 사람입니다 하고 나서 근거를 밝히세요. 우왕좌왕하면서 길게 늘어나가서 결론이 뒤에 오는 게 아니라 항상 결론이 먼저 앞에 나올 수 있게끔 좀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난처한 질문 같은 반복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잠깐만 시간을 달라. 혹시 잘 모를 경우에는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또는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난처한 질문이 나올 때 이런 센스를 발휘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꼭 피해야 될 점 있습니다. 절대 면접 시간에 늦지 않는 거.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화려한 장신구라든가 구두굽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다리를 벌리거나 떠는 학생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암기식 답은 꼭 피하십시오. 예상 질문을 했지만은 예상 답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그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경우 있습니다. 오히려 감점 요소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아마 블라인드 면접 처음 들어보신 학생들도 있을 텐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까 우리 자소서처럼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드러내지 않듯이 이 면접도 본인이 어느 학교 학생인지 또는 본인이 어디 출신인지를 드러내지 않아야 됩니다. 심지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복을 입고서 면접장에 가면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뭐 여러 가지 목적 이런 것들은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학의 블라인드 면접 여기 나와 있죠. 대입 전형의 면접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편견 요소를 배제하고 수험생 역량에 기반한 평가를 실행을 하고자 한다. 진짜 그 학생의 면접 역량만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절대 질의 응답하실 때 지원자 여러분들의 이름, 수험번호, 출신 고교명 또는 부모의 실명 및 사회 경제적 지위를 나타낼 수 있는 직장 직위 등은 절대로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자소서랑. 뭐 어렸어부터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저는 경제학과 이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원 동기에. 똑같이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죠. 교복 등 소속을 명시하는 의복 착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대학이 작년에 봤을 때는 별도의 가운을 줘가지고서 가운을 입혀놓고서 면접을 실시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블라인드 면접의 기본이고요. 자, 여기 보면은 뭐 면접의 실제 이런 것들은 그냥 실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모의 면접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좀 가져온 내용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평가 요소별 질문 가장 많은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너가 제일 의미 있었다고 생각했던 활동이 어떤 건데? 그 다음에 자, 우리 학교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묻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런 질문이 이제 많이 중요하죠. 학생부에 보니 모모에 관심을 가지고 모모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 학생부 미보유 대체 서식에 저는 이러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으면은 면접관님들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추가 질문을 가져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성 같은 경우에도 모둠 활동을 하면서 의사소통 문제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네요. 아마 자기소개서에 썼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면접 때 물어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학생부에 보니,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학생부가 반복되는데 대부분의 면접은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유의미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생부 미보유 서식에 나와 있던 활동들,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마무리 요거는 끝났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출 서류 기반의 면접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들이다. 그래서 선택의 계기, 성취도, 평가 요소에 기반한 학습 경험에 대한 깊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면접관들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당연히 이거에서 공정한 평가를 하려고 하겠죠. 자, 근데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 절대 한 가지 이상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이름, 수험번호, 출신 고교. 자, 이렇게 블라인드 면접이 위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0점 처리예요. 0점 처리. 진짜 중요한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순간에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모의 면접 때 이런 부분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자, 여기 예상 질문들이 몇 가지 있죠. 자, 자기소개해 보세요. 본인을 표현하면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영어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영어 능력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기 쭉 면접 예상 질문들이 있으니까 혹시 기회가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라면은 이런 예상 질문들을 미리 가지고서 거기에 답변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본다라면은 되게 면접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역경 극복 관련 질문들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아마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과는 다르게 다양한 경험과 다른 경로를 걸었기 때문에 이 역경 극복과 관련된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잘 극복을 하였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좋은 면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총 이렇게 여러 가지 실제 대학에서 기출되었던 면접 예상 질문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가지고서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접은 어떤 특별한 스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훈련만이 가장 좋은 면접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점은 친구와 함께 꼭 모의 면접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길게 지금 한 2시간에 걸쳐 대입 전형의 이해,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지원 전략까지 다뤄봤습니다. 아마 모쪼록 여러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고, 특히 이 강의를 들으신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 올해 모두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대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